안녕하세요. 중독을 얘기하다 이태선입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오랜 음주 생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피폐해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며 세상과 사람들을 탓하며 힘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제 사는 것이 지쳤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면서 이제 자신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며 혼자만의 고립된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합니다. 그 내면의 심리에는 삶에 대한 패배의식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 방송에서 방영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오랜 이민생활 속에서 고국산천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지요. 그 방송에서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 남자들이 직접 자연에서 채취한 산나물이며 각종 유기농 야채, 고기 등 그저 쓱싹쓱싹 즉석에서 요리해 먹는 그 장면들도 재미가 쏠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박한 현대의 한국 남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연인들의 사람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출연하는 자연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과 단절된 지독한 외로움을 엿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호의적인 어른들에게 그저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르듯이 방송 말미에 며칠 밤을 함께 지내고 떠나는 진행자에게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그 자연인들의 얼굴 표정과 몸짓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들을 바라다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랜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으로 생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와 지치고 피곤했던 자신에게 조용한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아둥바둥 분주하게 살아온 남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삶에 황혼기로 접어드는 많은 이들이 그들 인생의 패배를 고통스러워하며 지난날 너무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원망감으로 휩싸인 채 자신은 그들의 배신과 변심에 의한 희생자라고 되뇌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으로부터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공통분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부모와 사회로부터 정신적,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당한 채 단지 생존적 심리 속에만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타인에 의존하며 다른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가치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도 더 유난히 학연, 지연, 혈연 또는 어떤 시기라도 힘 있는 사람들과 연줄을 맺어보려는 심리가 강한 사회가 된 까닭이죠. 하지만 이런 타인 의존의 심리는 결국 파국을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이 자신과 똑같은 타인 의존적인 심리 속에서 생존해야겠다는 마음이 지배적이지요. 서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살벌한 건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남은 안 그렇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모순의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자신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라고 토로하는 한국의 주당들은 이미 그 심리적 모순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잔 술을 마시면서 자꾸만 자신의 삶에 인덕이 없다거나 운이 없었다라고 원망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요. 거듭되는 사람 관계의 갈등과 사업의 실패를 맛보며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의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 점에 있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타인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움직이는 타겟을 정조준해서 맞추려고 하는 심리와도 같은 것일 겁니다. 그만큼 타인에 의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과 그럴 시간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충분하고도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일이죠.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부려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심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타인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며 살면서도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다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실망시키며 사업을 망하게 했다라고 비난하며 살게 됩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내담자의 자기 분석과 자기 모순에 대한 뼈아픈 성찰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와 용기만을 주는 그런 상담과 조언은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허무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 첫째가 사람과 자연과의 싸움이요. 둘째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셋째가 가장 본질적인 싸움인데 바로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인간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이 있기에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라고 설파했지요. 자, 여러분은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행을 떠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단절을 시도합니까? 저는 단연코 지혜로운 자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며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순에서 마침내 벗어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며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